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아파트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신탁 전세 사기를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완주 삼리 한 아파트에 대한 일괄 매각 공매가 6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로써 이제 우선 수익자는 개발 매각 방식으로 재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며 명도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세입자들 소송 결과 나오면 강제 퇴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 정삼균 대표를 만나서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삼균입니다. 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셨어요? 7월 달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전세로 들어가신 시점은 언제시고요? 저는 재작년 3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셨어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친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보험을 들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증보험 회사도 가짜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네. 신탁 등기 전세 사기 이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런 신탁 등기 전세 사기가 이루어졌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아파트의 현 주소가 어떤 상황인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탁회사에 관련돼 있으면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탑하우징 쪽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신탁회사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에 신탁회사, 탑하우징, 그 다음에 저희 도장이 들어가야 그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신탁회사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없어요. 계약서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장이 왜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제 탑하우징 쪽에서 신탁회사에다 공지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들은 사실 신탁회사가 관련돼 있는지도 그렇죠. 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는 것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시작점이었네요. 예.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어느 정도나 되시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민사와 형사소송을 진행하신 분이 21명이고요. 총 피해자를 검토를 했을 때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에 사시는 임차인들이 더 많은 숫자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한 60% 정도가 모르고요. 40% 정도만 정확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정보법에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영방송으로 해가지고 좀 피해자들을 좀 모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전세금입니다. 이거 지금 한 푼도 잘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든 이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도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들어간 전세금이 있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나이가 50살인데 제가 이제 부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저 같은 50살 정도 된 사람들은
그나마 그 버티면서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아끼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의 분포들 보면 대학생들, 그다음에 유학생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그다음에 6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60대 어르신들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면 그분들이 보통 이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10분 정도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들은 6천만 원을 지금 못 받으면 전 재산이라 희망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소연을 하는데 그분들은 명도소송에서 그 우리가 이제 패소 판결 받으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상황이 난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신탁 계약의 우선 수익자가 그 말씀하신 A 새마을 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새마을 금고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는 불법 거주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증금 못 받을 상황으로 지금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삼내 읍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예. 그때 제가 주장하는 것은 LH건설이 그 삼내에 공실이 있으니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잠시라도 거주할 수 있게끔 그 LH의 공실을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근데 LH 공실이 많지 않다면서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그래도 몇 개 있습니까? 예, 지금 주공 2차하고 주공 2차 쪽이 좀 공실이 있는 걸로 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LH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고 그렇게 긴급 주거 지원이라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어르신들 60대 어르신들은 정말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대다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그 남아있는 시간이 1년 미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1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어떤 보상을 내지는 전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피해 회복, 그러니까 어딘가에 떠날 준비를 할 시간,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군요. 문제는 이제 자금력의 문제예요. 1년 동안 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도청에 전세 사기에 관한 그 창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지금 이 신탁 등기 회사 같은 경우는 창구 대상이 됩니까? 청구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그 청구 대상에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청구 대상이 그 신탁이랄지 은행 쪽으로는 그 전세 사기 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주의 모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비상 대책위를 꾸렸고 지금 우리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 대표님도 지금 노동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하면서 이 대책위까지 챙겨야 되고 어떻게든 해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이 대책위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답답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그건 제 개인적인 주장인데 네네. 그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 작전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 작전 세력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제 주장은 처음에 그 80 매덕에 대한 그 운영을 했던 그 경영주가 10원 한 장도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모든 것을 상환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임대사업자의 현재 대출 잔액을 보니까 82억 5천만 원인데 네네. 이 돈이 전액 대출이고 예, 전액 실제로 자기 자본 비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투자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지금 충당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금 흐름을 대충 파악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 6억 정도를 매도를 했을 때 6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6억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에서 현재 파악으로 한 5억 정도를 또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은행 이자랄지 그 세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출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명도소송에서 우리는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95%고요. 그러면 명도소송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바로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 집을.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쪽에서 피해 보상 청구를 저희한테 해요. 그러면 저희는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난민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회사로 해서 지금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탁이라는 것을 공지를 할 수 확실하게 그 세입자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법적인 거에 대해서 그 숨기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임대인이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저는 전주에 있는 박정교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냥 상담 오셔가지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한 내용도 사실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 담보신탁을 통한 전세 사기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셔서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일단 사건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본래 이제 그 신탁을 맡긴 사람이 회사더라도 회사 본인 명의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이 이제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탁회사하고 그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동의가 있어야만 사실 그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지거든요. 유효해진다는 말은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자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지위에 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탁계약 사실 자체를 고지를 안 했고 그리고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는 사실도 고지가 안 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이제 명백히 사기가 되는 거죠. 사실 담보신탁이라는 저희들이 등기부 등본이 보통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그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담보신탁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 사실 자체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그 담보신탁이 돈을 빌리면서 이루어진 담보신탁이라는 사실도 잘 알기 어려워요. 그게 등기부 등본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일반인이 담보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아직은 낯선 대출 방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본인의 불이익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공매 절차는 이미 종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통짜로 129세대를 통짜로 공매에 넘기는 절차는 이미 종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통짜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이제 매각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을 질 이런 법적인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현재 없는 상태고 그 대신 이걸 주도한 사람들을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형사 고소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그분들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합의금 쪽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사상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강제 집행할 만한 재산들도 사실 없을 걸로 보여서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저희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금융기관 쪽에서는 이제 조만간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9세대를 상대로 해서 다 나가라 이렇게 소송을 할 건데 그렇게 소송을 당하면 이쪽에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나가야 되는 상태고 그냥 기술적으로 변호사가 그 나가는 시점을 뭐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게 길어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법률적으로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지자체, 그러니까 뭐 삼례읍이나 완주군이나 전라북도에 요청을 드리는 게 사실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을 해서 누군가가 사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원새마을금고 측에서도 이제 감정가가 지금 1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84억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내리면 누군가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이거를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그걸 매수한다는 의미는 이제 투자할 만한 이제 그 가격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대에 LH공사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살고 계신 분의 그 뭐 주거권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 나가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삼례읍도 그렇고 완주군도 그렇고 도청 쪽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예, 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너무 답답한 상태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세 사기 대응팀 전라북도 건축과 정길용 팀장과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거복지팀장 정길용입니다. 예, 주거복지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팀장님 그 완주 삼례 모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 법적인 장치에서의 그 허점을 이 전세 세입자분들을 이용해서 계약이 맺어져서 그러니까 신탁 계약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명도 소송이 이루어지고 나면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분들도 그 전라북도에 그 상담 창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 우리 도의 행정에서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1일 특별법 제정 이후에 예. 우리 주거복지팀의 상담 접수 창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주 1회씩 희망법률 상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8층 주택 건축과에 예. 접수 창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예. 뭐 전화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예.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고 예. 이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접수를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289개 2368번 예, 236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는 접수건이 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많이? 지금 이제 법률 상담소 외에 우리 그 전담 창구에 지금 현재까지 한 230건 정도가 지금 상담을 했고요. 예. 이 중에서 지금 146건이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101건이 국토부 피해자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법률 상담소는 이제 주 1회 1층 우리 희망법률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주 1회 예약을 하고 하면은 이제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무료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탁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대항력 요건을 못 갖추는 사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 피해자로 그 결정을 해서 경공매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완주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가 신탁 전세 사기거든요.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제 특별법에서 이제 그 일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피해 신청을 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 주거 지원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긴급 주거 지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주변에 어떤 공공주택이 공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결국은 생활 여건이 비슷한 곳에 공공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치가 않아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혜를 받는 그런 가구 수는 좀 적습니다. 자, 정말 완주에 있는 이 아파트의 신탁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우선 이 사안을 떠나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지원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없기를, 그리고 다 회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텐데, 이 특별법은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이분들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돕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지원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제 시기를 좀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경매를 유예시킨다든지 또 이러한 절차에 대한 대응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정보가 제공이 되다 보면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용 회복을 좀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이 낮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인 경우에는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도민들께 이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기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잘 몰라서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자, 그리고 이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인지, 그다음에 또 현재 거래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계약 체결할 때, 하기 전하고 할 때, 또 하고 나서 우리 임차인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리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방송은 다시 유튜브에서 페트롤 전북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꼭 피해 예방을 하셔야 되겠고요. 피해자가 되셨을 때 도청 주택복지 주택 건축 요 접수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의 주거복지 팀장인 정길용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사실 뭐 사기를 당했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당해봐야 아시는데, 사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보고 야, 뭐 바보같이 그런 일을 당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 상황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각 개인의 모든 책임으로 전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금융기관 쪽에서 담보신탁을 통해서 거의 풀로 대출을 해줬다고요. 말 그대로 110억 감정가로 잡히면 걔네들은 그걸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 129세대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게 손해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대체 물론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도 한번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말 그대로 확정일자 받으러 갔을 때 소유자하고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 번 정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시스템만 돼 있었어도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담보신탁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LH공사에서 매수를 해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유일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돈이 조금 비용이 좀 드시더라도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게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니까 반드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서 이런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이게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서 진짜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다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